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운대학교 교수 노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마을운동과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 농촌의 근대화를 목표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사회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촌은 낙후된 생활환경과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을 근대화와 결합한 이른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농가의 소득은 1970년 25만 6천 원에서 1979년에는 222만 7천 원으로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농촌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새마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한국 농촌의 근대화였는데요. 이를 위해 운동은 세 가지 기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근면, 자조, 협동이죠. 먼저 근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마을운동에서 근면은 그저 노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시간과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계획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조는 스스로를 돕는 힘을 뜻합니다. 이는 그 당시 한국 농촌이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규모의 자재를 지원하면 마을 주민이 이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건설이나 농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각 마을에서 자립심을 기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동은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동을 통해 마을 단위 공동 작업을 수행하며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협력의 정신이 바로 마을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정신은 그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하면 된다는 구호 아래 마을 주민들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건설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과 경제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이러한 기본 정신이 농촌 주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농촌 지역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식 개혁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농촌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농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즉, 그 성과는 다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성과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농촌 소득 증대와 절미운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의 공공소득 사업이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당시 농촌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성과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농촌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만들고 상하수도를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운동이 양성평등에도 기여한 아주 중요한 사례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성과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환경을 근대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죠. 마을 도로가 새롭게 포장되고 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면서 농촌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농촌의 환경 개선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죠. 또 마을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정비한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경제와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아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과는 한국 개발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들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실제 가정 유지에 주력해야 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죠.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즉,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농촌 여성들이 주로 집안일과 일부 농업 보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농업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은 사회적 참여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196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 정책을 통해 여성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 변동은 여성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남녀평등 사상 또한 점차 일반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도시화와 이로 인한 인농 현상으로 인해서 여성 노동력의 가치가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죠. 즉,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들도 본격적으로 마을 개발과 소득 증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도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여성들은 가축 사육이나 마을 환경 개선,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새마을운동에서 여성들은 농촌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1970년대 농촌 여성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주로 보조적인 경제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권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새마을 사업 참여에 박차를 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난과 폐습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당시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근면성,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육성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결과 새마을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그 다음 사업에 다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아주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농촌 여성들은 농촌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밭갈이나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의 농업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환경 개선이나 교육, 건강관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처럼 여성들은 농촌 개발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가정 경제는 물론 마을 발전에도 적극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마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를 했다는 점, 그럼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농촌 여성들은 새마을 부녀회의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새마을 부녀회는 공동으로 쌀을 조금씩 아껴 모아서 종잣돈을 만드는 절미운동을 진행하거나 농촌 가정의 의식주를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절미운동은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인 기반이 더 튼튼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1973년에 조직된 이후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77년에는 농촌 부녀자들이 중복 조직 가입으로 인한 시간이나 노력의 절감 효과를 위해 국무총리령에 의거해서 표에서 보시듯이 기존의 여성 조직들이 모두 새마을 부녀회로 통폐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의 추진 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 초기에는 여성들의 부덕 함량과 건전가정 육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사회 개발이나 혹은 여성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역할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죠. 새마을 부녀회는 부녀 지도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성의 자율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방역이나 보건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추진 방침은 크게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 부녀회의 내실화를 통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새마을 정신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녀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녀 지도자 협의회를 운영했고, 네 번째는 여성의 자질 향상과 기초방역 보건사업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분야별 사업은요, 크게 정신개발 사업, 그리고 생활개선 사업, 또 소득증대 사업,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른바 의식개혁 사업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만,
여성 새마을 교육을 비롯해서 부녀자 교양 교육,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 또 농번기 타가소 운영 같은 것들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생활 개선 사업에서는 소비 절약과 공동저축, 의식주 생활 개선 활동이 이루어졌고, 소득 증대 사업에서는 공동소득과 구판장 운영, 공동기금 조성 등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부녀회의 다양한 활동은 여성들의 자립과 마을의 경제적인 성장을 도우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 부녀회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먼저 정부적인 차원의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주민적인 차원에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첫 번째, 기존의 부녀회 조직을 통폐합해서 새마을 부녀회로 통폐합함으로써 조직 정비를 강화했죠.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교재를 매년 발간해서 배포함으로써 일관된 교육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녀회 지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는데, 중앙지도자연수원과 시도에 만들어진 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실시했었죠. 세 번째로 새마을 부녀회를 각 지역에서 거점화하여 단계별로 기초 새마을 부녀회에서 시작해서 우수 새마을 부녀회로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 도시 근교, 농어촌 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자발적 추진을 유도한 결과 새마을운동은 농촌을 넘어서 도시새마을운동으로 점차 번져갔고, 또 공장 새마을운동이나 학교 새마을운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점차 번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추진했었죠. 첫 번째는 매달 원례회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원례회, 즉 회의를 통해서 사업 선정과 추진 방법을 결정했는데요. 이 원례회는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등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동작업과 구판장 운영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소득 기반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녀자들은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발전에 기여했고, 이런 경험은 여성들의 자립의식을 높이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녀 지도자들도 소득이 생기면 마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금을 투자했고, 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남다른 어떤 성과를 보였던 것에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선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로 확장이나 지분 개량 등과 같은 소득 기반 사업에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어졌고, 다시 소득 증대 사업 순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사업 초창기에는 소득을 원활히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런 한편 다양한 환경 개선 등 가시적인 사업을 통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부녀회의 경제활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부녀회는 경제활동을 통해
마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첫 번째 사업이 바로 구판장 운영입니다. 구판장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부녀회가 이를 운영하면서 마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1979년 기준으로 구판장당 평균 거래액이 293만 7천 원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기금 조성 활동입니다. 당시 농촌 여성들은 절미운동과 같은 절약저축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는데요. 이런 절미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쌀 소비를 줄여 남은 쌀을 저축하거나 판매하여서 소득을 증대하는 활동이었는데, 여성들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모은 공동기금은 마을 발전 자금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복지 사업에도 기여함으로써 초기 새마을 부녀회 활동의 부정적이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운동에서 여성들은 공동소득 사업을 통해 더 큰 경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함께 묘목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이런 공동작업을 통해 마을 전체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데 아주 막대한 기여를 했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 증대 사업의 성공으로 농촌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리더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부녀회의 분야별 소득 증대 사업은 그야말로 새마을 부녀회의 핵심적인 경제 활동 중 하나였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당시의 사진으로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구판장 운영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판장 운영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구판장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이고 읍내까지 가서 사와야 했던 다양한 생활용품을 마을 부녀회에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장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이를 운영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을 내 시장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부녀회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공동 퇴비장 사진입니다. 이런 퇴비장은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주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었는데요. 마을 주민, 특히 여성들은 공동으로 퇴비를 제조해서 농작물 재배에 사용함으로써 외부에서 비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공동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양계장과 묘목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양계장 운영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도한 대표적인 소득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을 단위로 부녀 회원들이 함께 닭을 사육하여서 달걀을 생산하고 또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것이죠. 묘목 가꾸기는 새마을 부녀회의 또 다른 중요한 소득 창출 활동이었는데요. 대부분 복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주도한 녹화 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심고 가꿔서 다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분효회는 마을 공동으로 과일나무나 나무 묘목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판매해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분효회는 농촌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과 가정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부업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농촌 여성들은 낮에는 농산일과 가사를 담당하고 밤이나 혹은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에는 분여회 회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다양한 부업 활동을 같이 전개했던 것입니다. 농촌 여성들은 가사와 농사 외에도 이렇게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농촌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업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부업의 종류로는 양계나 양잠, 버섯재배, 길쌈이나 재봉, 양말 짜기 등과 같은 수공업이나 농산물 가공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공동소득 사업을 통해 농촌 경제에 큰 기여를 했고, 이를 통해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마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고 자신감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전체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이 경제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산업화와 공업화의 분위기를 타고 여성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당시 여성들이 지닌 근면성과 절대의지 등을 주목한 정부의 적극 권장으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죠. 거기에 새마을 사업에서는 분여회 조직과 운영 방식은 여성들을 경제적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가족이나 마을 내에서의 여성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여성들을 사회 참여로 이끈 네 번째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분여회를 대상으로 시행된 다양한 교육과 리더십 강화 방안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 분여회 여성 회원들의 리더십 개발이나 다방면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분여회 지도자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마을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 교육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여성 새마을 지도자 교육은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마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능한 새마을 지도자나 분여회장이 있는 것에 착안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여성들이 단순한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새마을 분여회를 이끌며 마을 공동체 발전과 생활 개선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교육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은 마을 회의, 즉 매월 이루어지는 원례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마을 내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계획했었습니다. 이런 원례회는 새마을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핵심 기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녀회의 원래회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도하던 마을회의와는 달리 부녀회 원래에는 여성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부녀자 교양 교육이 실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위생적인 주방 관리라든지 가족 계획과 같은 가정 관리 및 생활 개선과 관련된 교육이 시행되었고, 여성들이 마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 기술 교육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생산이라든지 수공업 기술 같은 경제 활동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마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역할과 리더십 훈련을 함께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정신개발 사업은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사회적인 역할 확대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새마을 교육과 부녀자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 조절이라든지 건강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또한 농번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여성들을 위해서 타가소를 임시로 운영하여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개발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월 모여서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던 새마을 부녀회 회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정부에서는 부녀회 사업의 성공적인 내용들을 끌어모아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성공 사례 발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모범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죠. 세 번째 사진은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포착해서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이나 공동체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행했고, 남성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지도자들도 정기적인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성 지도자들을 따로 모아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장면과 저녁 시간에 따로 모여서 또 부님 토의를 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님 토의를 통해서 전국의 부녀 회장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사업은 물론이고 실패한 경험담까지 공유하는 긍정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좋은 사업은 우리 마을에도 받아들이고 다른 마을에서 실패하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는 중요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 기술 교육에 대한 사진입니다. 보조적인 역할로만 취급되던 여성들의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 여성은 이 농업 기술을 직접 습득하고 또 나아가 농기계를 다루는 방법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자립과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다양한 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새마을 여성경진대회의 내용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새마을 경진대회에 참여한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 사진에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 경진대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행사인데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또 부녀회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여성경진대회였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주 중요시 되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이 가족계획 사업인데요. 1970년대 당시만 해도 한 집당 자녀가 6명에서 7명씩 혹은 많으면 10명까지도 낳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서 식구는 늘어나 먹는 입은 많아지고 식량은 부족한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따뜻하게 입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정부 측에서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경제도 안정화시키고 여성 건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시행되었던 것이죠.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70년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것이 80년대 혹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가정의 한 아이 혹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산하 제한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한 가구당 한 명도 채 낳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제일 출산율이 저조한 그런 국가로 한국이 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농번기 여성의 손이 진짜로 절실할 때 아이들을 돌봐줄 손이 없던 그런 시기에 임시로 타가소를 열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여기에 또 자극받아서 새마을 유치원 사업을 부녀회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정부와 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새마을 유치원 사업을 운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새마을 부녀회 운동회 같은 행사도 개최했는데요. 사실 부녀회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김과 동시에 공동체 정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행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마을 부녀회의 생활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생활 속에서 작지만 직접 실천하는 생활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생활 속 실천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새마을 부녀회의 생활 개선 사업은 주로 소비 절약이나 공동저축 혹은 의식주 생활 개선 사업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미운동을 통해 절약정신과 공동기금 조성을 촉진했고 부엌 개선 사업과 상수도 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을 현대화했죠. 또한 마을 공동 빨래터와 공동 우물 조성, 전기 개설 사업 등은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다음 사진들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새마을 분여회 사업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좀돌이 운동, 즉 절미 운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시 농가에서 밥을 지을 때 따로 절미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가족 1인당 한 숟가락씩 덜어서 거기에 쌀을 모으는 그런 절약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쌀을 농가에서 저축하거나 판매해서 사업의 종잣돈을 만들거나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데 활용했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경제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좀돌이 운동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부엌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좌측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이 재래식 부엌이고, 그것을 좀 개량한 것이 하단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현대화된 부엌 시스템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붙박이 기구를 활용한 현대화된 부엌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죠. 그에 따라서 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농가에서도 이런 완전 현대적으로 개량된 부엌 환경 개선 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비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대적인 관리 사업을 교육한 결과 가정 내의 위생 수준이 아주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주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식음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량되었고, 그에 따라 농민들의 건강도 증진되고 생활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 공동 빨래터 조성 사업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냇가나 하천 같은 다소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장소에서 여성들이 빨래를 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며 가족들의 빨래를 직접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마을 공동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 빨래터를 조성하면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힘든 부분을 좀 덜어주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빨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 우물 조성 사업도 시행을 했었죠.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퍼다 마시는 것과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우물을 만든 후 특별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열악한 경제 구조를 지닌 가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렇듯 농촌 지역에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공동우물 사업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업들은 농촌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현대적인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데 아주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전기가설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전기에 이어서 전화 같은 것도 가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특히나 이 전기가설 사업은 생활의 편의성은 물론 소득 증대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전기가 농가에 들어오면서 농한기나 이런 때에 저녁마다 분여회는 물론이고 남성 중심의 새마을회에서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부업을 하거나 혹은 마을 회의도 진행하는 등 새마을 사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프라가 바로 이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기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분여회에서 시행을 했다는 점이 새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 분여회의 활동은
가정 내 소득 활동을 넘어 마을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을 들어 여성들의 활동을 비판하던 주민들도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암탉이 울면 계란을 낳는다는 우스갯소리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녀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